9월 3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2년간의 기출문제 전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나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짚어드리지만 실제 출제 여부는 출제자분의 기분에 따라서 매 시험 편차가 클 수 있음만 유의해 주시고요. 먼저 독해청의 공통으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약간만 바꿔서 동일하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점점 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바로 지난 시험부터는 이제 독해까지 기존 문제랑 비슷한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8월 20일 시험에 청해부터 2번 would like more, 먹을 거를 더 제한하는 문제는 그 전 8월 6일 3번, 1월 15일 1번과 유사했고요. 3번 wouldn't miss for anything, 너 행사는 절대 안 빠지지 라는 문제는 작년 7월 17일 15번과 유사했고요. 7번 decided, 휴일에 어디 갈지 정했냐? 라던 문제는 7월 16일 2번, 5월 14일 12번과 유사했고요. 8번 sidetracked, 중간에 딴 데로 새느라 좀 까먹었다 라던 문제는 작년 7월 4일 18번과 유사했고요. 11번 늦게 퇴근해서 저녁 못 먹을 것 같다 라던 문제는 7월 3일 6번과 작년 8월 7일 9번과 유사했고요. 17번 취업 합격 예상 못했다 라던 문제는 바로 직전 8월 6일 29번과 유사했고요. 21번 하키 선수에 대한 평가는 바로 전 8월 6일 22번과 유사했고요. 23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화는 바로 전 8월 6일 23번과 유사했고요. 24번 음식 주문 뭐 할지를 고르는 대화는 바로 전 8월 6일 24번과 5월 14일 24번과 유사했고요. 참고로 메뉴 고르는 건 요 파트 3 24번 단골 소재죠. 또 27번 새 직장이 다 좋은데 애들 적응이 걱정된다 라던 내용은 7월 3일에 변칙적으로 독해 23번과 유사했고요. 30번 출근길이 너무 힘들다 라는 문제는 4월 2일 29번과 유사했습니다. 또 독해의 경우에는 1번 사진 모델 모집 공고는 바로 전 8월 6일 1번 실험 참가자 모집과 유사했고요. 12번 거미가 사냥에 최적화된 이유는 바로 전 8월 6일 12번 D라는 물고기가 사냥에 최적화된 이유와 유사했고요. 13번 호텔 리워드 포인트 이벤트 공지글은 직전 8월 6일 첫 번째 긴지문과 유사했고요. 18번 솔트레이크의 물이 줄어드는 현상은 직전 8월 6일 22번 C 바다의 물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과 유사했고요. 첫 번째 긴지문 글쓰기 대회 공지글은 2월 13일 첫 번째 긴지문 만화 캐릭터 그리기 대회 공지글과 유사했고요. 네 번째 긴지문 복싱 선수의 특정한 경기에 대한 지문은 3월 26일 네 번째 긴지문 종합 격투기 주짓수 선수의 특정한 경기에 대한 내용과 유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문제와 유사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출제되는 바람에 점점 갈수록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전에 출제된 문제들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시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탭스의 고유한 특성, 정답 선지는 지문과 다른 표현으로 돌려 말해진다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돌려 말하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지문의 나머지 혹은 오답 선지와는 다르게 빈출 단어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탭스가 온갖 생소한 단어를 많이 써서 출제하는 시험이지만 정답 선지 그리고 그의 힌트가 되는 지문 단어만큼은 조금 익숙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를 쓰려는 출제자분의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험 전까지는 당연하겠지만 각 점수대별 빈출 단어만큼은 최대한 완벽히 숙지하시고, 시험 당일에 만약에 단어가 익숙한 선지와 단어가 아주 생소한 선지 둘 중에 헷갈리는 상황이 오신다면 그래도 단어가 익숙한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물론 확률이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단어가 익숙한 선지가 정답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겠고요. 자, 그 다음 청해 패턴을 먼저 짚어드리면, 우선 파트 1, 2, 3 대화문에 최근 들어 반복 출제된 소재들을 짚어드리면, 우선 프로모션, 승진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7월 16일 16번 승진했는데 자신 없다 라던 문제, 5월 14일 21번 승진을 거절하고 그냥 기존 직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라던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는데요. 승진에 대한 소재는 이 승진 결과에 대한 입장 혹은 어떻게 느끼는지에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발표나 보고서 제출 같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소재도 단골로 출제되는데요. 8월 20일 3번 내 발표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라던 문제, 8월 6일 17번 너 발표 완전 잘했다고 칭찬하는 문제, 7월 16일 21번 너 발표 특히 자료조사 되게 잘했다 라던 문제,
7월 3일 1번 발표 도와줘서 고맙다 라던 문제. 10번 내 보고서에 고칠 거 맞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22번 보고서의 데드라인을 놓쳐서 죄송하다 라던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었고요. 또 취업이나 해고 등 채용과 관련된 소재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8월 20일 9번 여친이 자꾸 취업하라고 독촉해서 짜증난다 라던 문제. 17번 너 정도면 취업 합격할 자격이 충분하다 라던 문제. 22번 너는 대체 불가한 인력이라 아마 안 잘릴 거다 라던 문제. 8월 6일 5번 취업하는데 혹시 추천서 써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문제. 20번 해고당하지 않게 상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대화. 26번 재계약할 때 100% 재택근무를 협상할 예정이다 라던 문제. 29번 취업 합격한 거 처음에는 안 믿겼다 라던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또 딴 동료에 대한 대화, 주로 뒷담화도 최근 들어서 점점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8월 20일 20번 휴가철에 출장 잡은 상사에 대한 뒷담화. 8월 6일 10번 어떤 직원이 피드백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라던 문제. 7월 3일 7번 자꾸 간섭하는 상사에 대한 뒷담화. 6월 18일 10번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은 동료 괜찮냐라고 걱정해주는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3의 가장 고난도 문항인 메인 23번, 코렉트 28번, 인퍼 30번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정치 관련된 소재가 꾸준히 출제하고 있는데요. 8월 20일 23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자영업자들한테 피해를 준다. 또 36번 상대 좌파 후보가 도시 재정을 파산시킬 거다라는 내용으로 변칙적으로 파트 4 가장 고난도 문항에도 출제되었었고요. 또 8월 6일 23번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별로 하는 게 없다라던 문제. 7월 16일 30번 시정부가 해변에 공공부지를 점점 팔고 있다라던 문제. 7월 3일 30번 온건한 편에 속하는 우파 후보 추천. 이렇게 메인 코렉트 인퍼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 관련 문제는 우선 정치 성향, 좌우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미리 알아놓으신 다음에 이 중에 이 지문 내용이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지 혹은 둘 다 어중간하게 걸쳐 있거나 둘 다 아예 해당되지 않는지 등등 어떤 스탠스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좌우, 이분법적으로 갈리지 않는 모호한 경우들이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4, 5 코렉트 쉬운 문항 주로 33번에는 식당이나 서비스의 메뉴, 이벤트, 공지글이 출제되는데요. 8월 20일 33번 비타민 D의 연령별 권장 섭취량 공지글. 8월 6일 33번 기말고사 일정 공지. 7월 16일 33번 회식 일정을 출장 일정 피해서 언제로 잡을지를 물어보는 공지 지문. 7월 3일 33번 또 거의 동일하게 사내 이벤트 일정을 언제로 옮길지를 물어보는 지문. 6월 18일 33번 지역센터의 요리 클래스 소개 공지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메뉴 이벤트 공지글 같은 경우에는 각 메뉴별로 지문에 나온 특징들을 서로 잘 매칭해서 푸시면 되고요. 다른 특징과 엮여서 출제하는 함정 낚시 선지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의 경우에는 우선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에 단순 동의어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8월 20일 1번 Seeking Model 사진작가가 모델을 구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Posing for me 나를 위해 포즈를 취해줄 사람을 구한다 라고 돌려 말해줬고요. 17번 실습용 기계가 6대라 수강생을 6명으로 제한한다 라는 표현을 No need to share 수강생들은 기계를 나눠 쓸 필요가 없다 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해줬고요. 또 8월 6일 21번 10th consecutive monthly 10개월 연속 어떤 상승 지표를 9month prior to April 4월 전까지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라고 돌려 말해줬고요. 7월 16일 4번 pronounce letter S S 발음을 못한다 라는 표현을 vocal limitation 발음 제약이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해줬고요. 21번 all but 5% 5% 제외 모두 동의했다 라는 표현을 majority 과반수가 동의했다 라고 돌려 말해줬고요. 7월 3일 17번 math and reading worksheets 수학 독해 문제지라는 구체적인 어떤 자료의 표현을 extra study material 추가 학습 자료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돌려 말해줬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이 돌려 말하기를 체크하실 때 단순한 동의어 매칭을 넘어서 아예 다른 표현이더라도 의미상 일맥상통하는지를 체크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 빈칸 고난도 문항 주로 6번에서 8번 사이에는 한글로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8월 6일 8번 문화재 약탈은 대중 공개를 위한 고결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했다 라던 문제. 7월 3일 8번 사실보다 오래된 규범의 명분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문서 위조가 성행했다 라던 문제. 6월 18일 7번 벌은 데카르트 정의에 따른 의식의 3요소를 지니고 있다 라던 문제. 3월 10일 8번 전체주의와 문학은 양립 불가하다 라던 문제. 2월 26일 8번 민족 중심적 믿음의 경험적 토대를 제공했다 라던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어떤 머리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글자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추상적인 단어들을 최대한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해보면서 읽으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료로 공개된 이 유료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다만 혹시라도 이 이미지화가 연습이 안 된 상태로 실제 시험장에서 처음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만 너무 많이 걸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전에 어느 정도는 미리 훈련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연결어 유형에는 이 빈출 단어에 포함된 연결어가 정답인 문제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8월 20일에는 9번 in particular, 10번 granted 두 문제 다 빈출 단어 연결어 정답이었고요. 8월 6일에도 9번 granted, 10번 hence 두 문제 다 해당됐고요. 7월 16일 10번 consequently, 7월 3일 9번 subsequently, 10번 meanwhile 두 문제 다 해당됐고요. 6월 18일 10번 indeed, 5월 14일 10번 consequently, 4월 16일 10번 granted, 4월 2일엔 9번 moreover, 10번 indeed 또 두 문제 다 해당됐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 granted는 최근 들어서 3번이나 출제되었던 연결어고요. 이 연결어 유형 문제들이 기존에는 however이나 likewise 같은 뭔가 방향이 명확한 연결어가 정답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더 방향이 모호하고 좀 이분법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구조의 연결어를 정답으로 많이 출제하려는 출제자분들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연결어 유형에 대한 대비 또한 이 빈출 단어들을 실제 예문과 함께 학습하면서 이 연결어가 어떤 내용의 구조를 잇는지를 직접 체감하시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8월 20일 18번 솔트레이크의 물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문제, 22번 헤이라는 고래의 계절별 먹이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8월 6일 22번 어떤 바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 7월 16일 18번 침식 현상의 원인 여러 가지, 6월 18일 22번 수소차와 전기차의 기술을 비교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이 과학 전문 용어 문제들 또한 탭스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전문 용어와 그에 대한 설명을 서로 잘 매칭해서 푸시면 되고요. 다른 특징과 엮여서 낚시하는 또 함정선지를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 메인, 인퍼 유형의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는 수필 질문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8월 20일 빈칸 4번 남편이 육아에 덜 참여하는 건 본인 때문이다 라고 깨달은 경험담. 인퍼 23번 아들들과 매년 캠핑 가는 아빠의 경험담. 8월 6일 빈칸 5번 직장 내 성차별을 직접 경험한 스토리. 메인 15번 음모론에 빠진 친구를 손절한 경험담. 7월 16일 메인 15번 어떤 교사가 첫 행사를 과하게 준비하다가 결국 아예 취소하게 되어버린 경험담. 첫 번째 긴지문 평범한 직장인이 예상치 못하게 부자가 돼서 친구를 잃은 경험담. 7월 3일 빈칸 1번 원래는 여행을 싫어했는데 친구들과 여행 가서 되게 재밌었던 경험을 공유하는 수필. 인퍼 23번 이직 때문에 이사 가면 애들 인생에 방해될까봐를 걱정하는 경험담.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이 수필은 오히려 지문 자체는 더 쉽기 때문에 기존 유형별 풀이법과 그냥 동일하게 푸시면 되고요. 메인이나 빈칸 유형은 접점을 돌려 말하는 선지를 고르시면 되고, 인퍼는 지문 내용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빈칸 6번에서 8번, 코렉트 20에서 22번, 인퍼 24, 25번 같은 고난도 문항 한 문제 정도는 독해도 마찬가지로 정치 관련 소재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데요. 8월 20일 세 번째 긴지문, 보수당 기부금이 많은 건 꼭 투표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라던 문제. 8월 6일 빈칸 4번, 어떤 정치인은 단순 지적을 넘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라던 문제. 또 인퍼 23번, 정치 토론에서 우리가 둘이 너 혼자를 다구리해서 미안하다 라던 문제. 7월 3일 빈칸 7번 반대파에 굽혀서 친환경 규제를 약화시킨 정치인에 대한 비판. 6월 18일 다섯 번째 긴지문 G 대통령을 암살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여기는 코렉트 인퍼가 두 문제 출제되었고요. 이 독해 정치 관련 문제 또한 역시나 정치 성향 좌우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아놓고 어느 한쪽 혹은 뭐 둘에 걸쳐 있는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청의 전반으로 자주 출제되는 빈출 소재들을 짚어드리면 우선 ESG라고 하는 기후변화, 소셜 이슈, 기업 경영 윤리에 대한 문제가 이 최근 트렌드를 더 많이 반영해서인지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8월 20일 청해 35번, 독해 8번, 9번, 16번, 18번, 20번, 21번, 8월 6일 청해 23번, 32번, 독해 2번, 5번, 6번, 10번, 14번, 22번, 다섯 번째 긴지문 7월 16일 독해 5번, 6번, 7월 3일 독해 2번, 7번에 출제되었습니다. 또 병, 약,
약, 백신 등 의료 관련 소재도 코로나라는 트렌드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8월 20일 청해 18번, 33번, 독해 24번, 8월 6일 독해 3번, 7번, 7월 16일 성해 34번, 독해 13번, 25번, 7월 3일 청해 26번, 31번, 독해 10번에 출제되었습니다. 또 동식물, 종에 대한 설명은 항상 꾸준하게 매 회차 출제되고 있는데요. 8월 20일 청해 34번, 독해 3번, 12번, 22번, 두 번째 긴지문. 8월 6일 청해 첫 번째 긴지문, 독해 12번, 8번, 세 번째 긴지문. 7월 16일 청해 35번, 독해 8번, 7월 3일 독해 20번에 출제되었습니다. 또 스포츠팀 선수 경기, 특히 복싱 종목 관련한 소재는 마찬가지로 거의 매 회차 최소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요. 8월 20일 청해 21번, 독해 7번, 네 번째 긴지문. 8월 6일 청해 22번, 독해 24번, 7월 16일 청해 23번, 독해 9번, 7월 3일 독해 24번, 두 번째 긴지문, 세 번째 긴지문에 출제되었습니다. 또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다룬 지문도 매 회차 항상 꾸준하게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8월 20일 독해 5번, 14번, 19번, 25번, 다섯 번째 긴지문. 8월 6일 청해 35번, 독해 8번, 16번, 20번, 네 번째 긴지문. 7월 16일 독해 20번, 24번, 세 번째 긴지문. 7월 3일 청해 32번, 34번, 36번, 두 번째 긴지문. 독해 8번, 9번, 22번, 25번, 네 번째, 다섯 번째 긴지문에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회차에도 굉장히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 소재고요. 또 부동산 관련 지문이 평균 한 문제 정도씩 최근에 출제되었습니다. 8월 20일 청해 29번, 32번, 8월 6일 독해 21번, 7월 16일 독해 21번, 7월 3일 청해 34번에 출제되었고요. 기업의 인사 조치나 발령에 대한 문제도 평균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청해 27번, 8월 6일 독해 25번, 7월 3일 독해 19번, 23번, 6월 18일 독해 21번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오늘 짚어드린 패턴들을 총 요약해보자면 우선 독해, 청해 공통, 기존과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청해뿐 아니라 독해까지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 또 돌려 말하기에 사용된 단어는 빈출 단어에 포함된 익숙한 단어의 확률이 높다. 또 청해는 파트 1, 2, 3 대화문에 반복 출제되는 소재로는 승진, 회사 업무, 채용, 딴 동료에 대한 대화가 있다. 또 파트 3 초고난도 문항 한 문제 정도는 정치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파트 4, 5 코렉트 문제에는 식당 서비스의 메뉴 공지글이 나온다. 또 독해는 정답 선택지에 돌려 말하기는 단순 동의어를 넘어서 의미상으로만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빈칸 고난도 문항에는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지문이 출제된다. 또 연결어 유형에는 빈출 단어에 포함된 연결어가 정답인 경우가 늘고 있으며, 코레트 유형 한 문제 정도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또 빈칸 메인 인퍼의 쉬운 문항 한두 문제 정도는 개인적 경험담을 담은 수필 지문이 출제되며, 빈칸 코렉트 인퍼 고난도 문항 한 문제 정도는 정치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 또 독해청의 공통 빈출되는 소재로는 ESG 의료병 관련, 동식물 종, 스포츠, 실제 역사, 부동산, 기업의 인사조치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를 참고하셔서 지문, 선택지, 함정 낚시의 출제 패턴과 빈출 단어와 수거 등 최신 출제 트렌드를 직접 파악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 이번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를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 시험 전 문항에 대한 정답을 복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 시험 종료 한두 시간 후에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친추해 두시고 알람 메시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도 총평 영상과 독해청의 전문항 상세 해설 강의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주 9월 3일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